제가 한때는 저희 세 아이들이 제 꿈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날개를 달아준 느낌이 들어요. 삼형제의 엄마의 치열했던 취업 성공기. 한참 제가 시험을 보러 다니던 중에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 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무도 저한테 일을 준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팀장이 될 줄이야.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줄이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이야. 이게 이렇게 훈장을 하나 딱 이렇게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에도 다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영상 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 PD라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발표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어가서 나왔는데 저희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떨리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치열했던 취업 성공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영상 한번 보시고 1분 정도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저희 이수민, 이수연, 이수빈의 삼형제의 엄마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이제 청룡화대 영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영상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굉장히 꿈이 많고 뭐든지 하면 다 될 거라는 막연한 엄청난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공채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영화제와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뒤늦게 저도 공채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때가 이제 결혼했을 때였는데요. 한참 제가 시험을 보러 다니던 중에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딱 그때 좀 약간 상실감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배는 나오고 거기 이제 처음에는 가리고 다녔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래도 너무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군계 일학의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 남동생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저희 가족을 남들한테 소개시켜 줄 때마다 상대방이 조금 미안해하는, 괜히 물어봤다 이런 표정을 제가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평범하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불편한 마음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자. 저희 가족의 평범한 그 가족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운이 좋게도 저희 남동생이 그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이야기와 저희 동생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여러 영화제에서도 초청이 되고 이렇게 상도 받고 방송국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엄청 이제 500만 원도 받았어요. 상금도 꽤 컸죠. 그랬는데 제가
아, 이 큰 상을 받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큰아들은 이제 100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 육아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해야 했을 때니까 육아 이제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일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육아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무작정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갑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으로 한 10년 전인가요? 9년 전? 9년 전이 아니라 8년 전이죠.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했어요. 그때 아무도 저한테 일을 준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일이라고는 지인들의 돌잔치 영상과 결혼식 영상 이런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반갑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육아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재밌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지인들한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일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조금씩 많아졌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와 이제 명함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했죠. 그래서 꽤 이제 큰 회사의 이제 사내 영상이나 행사 영상, 그리고 이제 코이카 같은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도 꽤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일을 이제 출산해야 되니까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노트북을 사서 들어가서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갔지만 프리랜서의 그 단점 아시죠? 일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데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UCC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 UCC들이 좀 많잖아요. 맨 처음에 보셨던 영상이 바로 서울시에서 공모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딱 내가 이제 적임자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죠. 그래서 그 영상은 이렇게 최우수상을 또 받아가지고 또 200만 원을 꽤 이제 이제 돈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UCC에 또 지원을 했죠. 그런데 항상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별로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알바몬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알바몬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가격 내가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돈 벌기 힘들구나. 그거를 이제 절감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답이 바로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기다려도 오지도 않았던 적이 태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지원서에 저는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고 썼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때 셋이었고 어렸고, 그리고 저도 육아를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곳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택근무를 제가 해야 된다고 했더니 거기서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쿨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일을 또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었는데 온라인 영어 강의를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촬영을 가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이제 생겼죠. 이제 월 150에서 200 정도는 계속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안주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반복 작업이라서 계속 하는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지인이, 저를 아깝게 생각했던 한 지인이 이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공모 이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 링크가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재택근무, 여기 맨 밑에 재택근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회의, 그리고 맛집 투어 이거였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 정말 신 박사님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제가 2차 추가 합격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거는 정말 세 마리 피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팀장이 될 줄이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기 강연도 갔다 왔거든요. 여기
조선일보에서 한 강연이었는데 청년 기자단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줄이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이야. 그냥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제가 정말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왔던 건 정말 큰 운이었는데요. 제가 그 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 운을 잡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취업을 하면서 교훈이 2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에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방송국에서 일할 때 월급도 약간 체납되고 엄청 열정페이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다큐멘터리 팀에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거기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정말 사소해 보였던 돌잔치 영상, 결혼식 영상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도 제가 돈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템플릿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내가 짜증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새 아들도 그런데요. 제가 한때는 저희 새 아이들이 제 꿈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날개를 달아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놀라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렇게 훈장을 하나 이렇게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숙제도 다 미리 끝내놔서 되게 홀가분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막 산전수전 다 겪고 막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요. 정말 난장판에 소음은 계속 들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을 항상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이렇게 화도 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취업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께 다 저를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막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공포영화가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에는 절대 지원하지 않았겠지만 누군가에게 공무원은 꿈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군가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고문이 될 수도 있죠. 제 친구들이 가끔 저를 부러워해요. 너는 기술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또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서 재미를 또 느끼시는 일을 찾으신다면 언젠가는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취업이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